여러분, 엉덩이 밑은 자극도 많이 받고 압력도 많이 받는 부위여서 색소가 생기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엉덩이 부위는 염증이 자주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색소 침착이 남기도 하죠. 외부로 보이는 부위는 아니기 때문에 엉덩이에 색소가 좀 있으면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엉덩이 색소로 고민하신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그 고민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엉덩이 색소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엉덩이가 검어지는 원인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엉덩이 뼈에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엉덩이 골반뼈 모양을 보면 양쪽 아래 끝부분이 뾰족한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이 부분은 앉을 때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일이나 또 공부를 하거나 장시간 동안 비행기를 탈 때 엉덩이 밑이 아픈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압력이나 자극을 받으면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고 또 자극으로 인해서 멜라닌 합성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또 엉덩이 피부가 자극을 견디기 위해서 또 각질도 많이 생성해서 피부가 거칠거칠해지기도 하죠. 멜라닌 활성 증가로 검어진 피부에 또 각질이 두꺼워지면 더 칙칙하고 더 어두워 보이겠죠. 그래서 보통 엉덩이 지방이나 근육이 적고 또 마른 사람들한테 엉덩이 및 색소 침착이 더 많이 생깁니다. 원래 골격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 해결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엉덩이 밑이 계속 까매지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그래서 엉덩이 밑에 색소 침착을 예방할 수 있는 평소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딱딱한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물론 방석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지만 누구든지 1시간 이상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1시간에 10분 정도는 일어나 있고 또 이때 책상이나 식탁 등을 잡고 귀 다리를 살짝 올려서 엉덩이를 업 시켜주는 운동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보습인데요. 각질로 인해서 거칠거칠해진 색소는 더 어두워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샤워 후에 바디 피부에 보습제를 바를 때 엉덩이 밑도 꼼꼼히 발라주세요. 그리고 또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각질이 있다고 떼수건이나 스크럽제로 빡빡 문지르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세 번째, 속옷은 조이지 않게 입는 것이 좋습니다. 속옷이 작거나 조이면 통풍이 잘 되지 않고 더 습하고 염증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아서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구조가 약해지는데요. 특히 엉덩이 밑을 조이는 속옷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대신에 통기가 잘 되는 면 제품을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집에서는 여자분들도 헐렁한 트렁크 팬티를 입으시라고 추천드리고 있어요. 네 번째는 색소 침착을 개선해주는 음식이나 영양제도 다소 도움은 됩니다. 많이들 아시는 비타민C는 멜라닌 색소 합성을 줄여주죠. 또 비타민 B는 피부 턴오버를 정상화시켜서 각질이 덜 쌓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6는 피지 분비량을 적당히 조절해주니까 섭취해주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엉덩이 밑은 여드름으로 인한 색소 침착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진료를 뒤에서 보면 여드름이 현재 나 있는 상태이거나 여드름이 나신 이후에 붉거나 검은 흉터가 있는 경우들이 이게 반복되는 경우에 엉덩이 검은 색소가 남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여드름 전용 약을 바르시거나 여드름 전용 바디 클렌저를 사용하고 또 평소에 통기를 잘 시켜주고 말려주는 습관 교정도 필요하겠죠. 네, 엉덩이 밑 색소는 발생 원리가 팔꿈치랑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팔꿈치 색소 침착 자가관리법 알려드린 부분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색소 침착에 자주 추천드리는 제품 중에 비판테는 엉덩이 밑에 바르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끔 바셀린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비판텐이 훨씬 낫습니다. 바셀린은 광물성 오일이고 모공을 완전히 막기 때문에 피부가 숨쉬지 못할 수 있고 무엇보다 또 바르면 끈적거려서 속옷에 많이 묻거나 불편하신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하이드로퀴논 제제인데요. 하이드로퀴논과 레티노이드의 복합 제제보다는 하이드로퀴논 단독 제제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치료 중인 환자분들한테는 필요에 따라서 복합 제제를 추천드리기도 하는데요. 복합
복합제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이 있어야지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제제는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그냥 구입하실 수 있어서 편리하실 겁니다. 무엇보다 이제 복합제제를 자가로 바르시는 경우에 빨리 좋아지시고 싶은 마음에 이제 과잉해서 많이 바르시면 피부가 빨개지고 따갑거나 또 벗겨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엉덩이 색소는 더 심해집니다. 물론 단독 제제도 자극 증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까 소량만 밤에 하루에 한 번 사용하는 것 잊지 마세요. 하이드로키논 4% 단독 제제는 멜라노사 등등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좀 더 농도가 낮아져서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이드로키논 2% 크림인 멜라토닌 크림도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각질 연화제인 유리아인데요. 이것도 팔꿈치 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리아는 각질을 부드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보습 기능도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엉덩이 밑이 꺼지면서 또 거칠거칠하고 까맣기도 한 세 가지 증상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인데요. 바로 하이드로겔 타입의 재생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입니다. 재생 테이프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엉덩이 밑에 붙이고 낮 동안 생활하세요. 외부 압력이나 또 마찰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각질이 많이 쌓이지 않게도 도와줍니다. 보습 기능도 있는 거죠. 하지만 테이프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가렵거나 붉어지는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중단하셔야 됩니다. 피부 호흡을 위해서 집에서는 떼어주시고요. 네, 색이 많이 검지 않거나 발생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색소는 자가 관리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색이 주변 피부보다 2배 이상 검거나 또 여드름 같은 염증이 반복되거나 엉덩이 밑뿐만 아니라 엉덩이 골이나 사타구니 같은 데에 가려움이나 각질을 동반한 곰팡이균 증식이 색소랑 동반됐거나 또 엉덩이 밑 꺼짐이 너무 심해서 뭘 바르는 것만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면 병원 치료가 필요하겠죠. 엉덩이 습진이나 감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치료를 네오나심 우선적으로 하게 되고요. 이후에 색소는 리본 토닝 방식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엉덩이 밑은 계속 압력을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100% 호전을 목표로 할 수는 없고, 또 호전된 이후에도 대색소 침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고려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기간 너무 검은 상태로 방치하면 더 치료가 어려워지고 또 밝아질 수 있는 목표치도 또 낮아지게 되니까 신경이 쓰이는 시점에 치료를 받아서 충분히 호전시켜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색소 말고 또 엉덩이 꺼짐이 심한 경우에는 필러 시술도 같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엉덩이에는 특별히 위험한 구조물은 없기 때문에 필러 시술에 대한 안전성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후에 또 구조적인 문제로 대색소 침착이 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엉덩이 색소 예방에 대한 자가관리법과 또 치료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 생활 습관만으로도 엉덩이 밑 색소를 예방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알려드린 팁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쁜 피부 만드는 김세희 원장이었습니다.